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전부 다 좀 무거운 상태에서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아, 뭐, 다른 명절에 비해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고,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쉬어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좀 쉬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명절이든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그런 날들도 저는 거의 줌을 하다시피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쉬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시간에 저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이게 뭐나 하면은, 어, 국내 송환된 테라 원도형 최측근 부속 영장 발부 도중 우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테라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가 사실은 되면은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그 가격 자체가 어, 안정화가 돼 있어야 되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루나가 146달러까지인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은 처음에 그 국내에서 현금을 가지고 처음에 진입을 KOK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트론이나 리플을 사서 어, KOK가 상장이 돼 있는 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과 동시에 트론이나 리플을 사게 되고, 옮기고 나서는 또 그거를 되팔지요. 되팔면은 여러분들이 쥐는 그 화폐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통상은 USDT예요. USDT는 말 그대로 거의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한번 추이를 한번 보셨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1달러에서 변동성이 거의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루나 같은 경우에는 테라하고 뭐 하나의 그 어떤 게 가격이 조금 더 높고 어떤 게 가격이 좀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높은 놈을 팔아서 낮은 놈 걸 가지는 일종의 우리가 종류 중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USDT나 USDC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그대로 어, 그만큼의 담보가 되는 법정 화폐가 존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팔았는 거를 손에 딱 쥐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지 멋대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루나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어떤 거를 팔고 했을 때 딱 쥐었는 게 루나인데, 루나를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훅마구 변해요. 이게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USDT를 가져서 할 경우에는 US 달러하고 법정 화폐인 US 달러하고 같은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US 달러는 자국에서 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화폐를 쓰는 경우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면 원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은 변할 수가 있죠.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바꿀 때 그 딱 어떠한 코인을 딱 팔고 또는 토큰을 딱 팔았는데 10달러를 가졌다. 그러면 10달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요게 하나로 바꿀 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돼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또는 올라가 버려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200원이었는데 달러당 환율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1250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변동이 있는 거죠. 거꾸로 1200원짜리가 1950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환율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조금 보게 되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이지. 146달러에 가지고 있던 루나가 0.0000 뭐 얼마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지금 0.000003개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지요. 이게 무슨 놈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이 그 핵심 인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한창준이라고. 어떻게 있던가요? 소위 말해서 대가리 꼬라박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스크 끼고 있지요. 떳떳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있는 게, 한국으로 송환이 되어 오는 것보다 미국 쪽으로 소환이 되는 게 훨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건데, 요놈은 지금 한국으로 끌고 들어왔지만은 권도영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한 거를 봤는데, 권도영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송환을 시키는 것보다 미국 법정으로 신변 인도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저기 조금 한번 봤으면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자, 화면 공유를 다시 좀 할게요. 이거는 제가 그 19번에 걸쳐 가지고 어, 플랫폼 가격이 인상이 된 부분을 제가 조정이 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인상 전, 인상 후가 있고 인상률을 다 계산을 한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 그 공지사항에 나왔고 기사에 나왔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쯤이에요. 4월 22일 0.5달러에서 1달러로 인상이 됐고 100%가 상승이 된 거죠. 그전에는 보면은 33%가 가장 많이 올랐고 25%, 100%. 근데 제가 부재단의 사람들
과 접촉을 좀 하면서 들은 바로는 요맘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그 집단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이때부터는 뭐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이때부터 우리가 저희 어, 프론티어 중에서 일찍 진입을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요때가 1일이에요. 11월 1일인데 이때 가격이 크로즈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장이 24시간 마감이 되는 시점에 24시간 뿐만 아니라 365일 계속 돌지요. 그때 클로즈 프라이스가 7,569달러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 KOK 프론티어들이 이 당시에는 비트와 이더로 많이 진입들을 거의 대부분이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2020년 6월 1일 이때쯤 돼가지고는 9,000불 그 다음에 이게 엄청 올라가는 시점이 2021년 3월 4월 이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2월 1일인데 최고점이 이 월봉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4만 5천 불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4월 1일에는 5만 7천 불. 그 다음에 5월 1일에는 3만 7천 불. 다음에 3만 5천 불,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2022년 9월 달 정도 되면은 6만 천 불. 그 다음에, 어, 이게 최고점일 때인데 2021년 11월 1일 그때 최고점은 68,789달러. 그러면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KOK 프론티어들이 초창기에 들어갈 때는 이때는 152달러 11월 1일 그다음에 12월 1일에 129달러 이렇게 쭉 가다가 2022년 그러니까 중간을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1일이 152달러고 쭉 가면서 비슷비슷하잖아요. 2020년 9월 정도 돼가지고는 359달러. 그 다음에 21년 4월 1일, 5월 1일 이때쯤 가면은 2,700달러가 돼요. 자, 여기에서 KOK를 또 한번 보자고요. KOK가 2020, 2000, 이때가, 코인 마켓캡에 올라온 게, 2020년 3월 9일, 이때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0.2451달러예요. 쭉 가다가, 이때는 계속 횡보를 하지요. 횡보를 하다가 2021년
2021년 4월 5일, 4월 12일 연 주 단위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때 0.54달러 정도가 됐어요. 왜 이 시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때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시기예요. 근데 이때 MDM이라는 이 회사에 코인이 발행이 돼 있었고, 그 상태에서 그쪽 거와 우리 거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다가 비트, 이더, 테드가 스테이킹을 하는 수단으로서 또 들어와 있었다. 근데 이 KOK 재단은 KOK가 기축통화다. 그런데 비트, 이더, 테드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어, 추가로 여기에서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게 2021년 12월 6일, 여기에 이 내용을 발표한 곳이 어디냐? 미디움 LTD 홍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식회사 미디움과 KOK 파운데이션이 소유한 KOK 플레이 플랫폼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움에 의뢰한 업무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KOK 플레이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 기술 제공. 이때는 메인넷이라는 기술을 제공할 것도 사실은 없었죠. 디앱이니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KOK 플레이 OTT 서비스 운영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 KOK 플레이에 OTT라는 게 있기는 한데 필요해요? 운영을 맡아가지고 할 만큼의 것이 없지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어, 미디움의 자회사 및 계열사로는 블록체인 전문 게임, 의 제작 및 배급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 미디움 게임즈. 지금 이게 유토피아 게임즈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사물 기반 실감형 증강현실 SNS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머지러티. 이게 알비온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원래 이 사업의 주체는 어쨌든 법인으로 따졌을 적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지요. KOK 재단이지요. 그러면은 아까 역할 주어진 것만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용역사가 하는 정도의 일이지요. 근데 여기에 미디움 LTD라고 했던 그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는 거지요. 맨파워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그런데 거기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맡긴다.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뒤를 다 이렇게 뭐 고려를 해도 이야기가 안 되는 내용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하곤 말고 그런 거 다 떠나 가지고 우리 개혁회의 재단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한 것에 중요한 게 결국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어, 정상화를 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가지의 스테이킹을 해왔던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스테이킹은 절대로 이게 투자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곳이든 간에 스테이킹을 한 곳에 스테이킹 되는 거를 투자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은 예치 개념이 되고 그거는 그대로 숫자가 남아 있어야 된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백서를 통해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배분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에 꽂혀 있는 것들은 쓸 일이 없다. 다만 비트 이드 같은 경우는 교환 기능을 일시적으로 가졌던 경우가 있었다. 이유는 KOK가 거래소에 많이 어, 상장이 되거나 해서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KOK를 보상받은 KOK나 아니면은 해지한 KOK에 대해 가지고 비트나 이드로 교환을 해준 적은 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비트와 이드, 테드는 그 수량이 그대로 존재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공지사항에서 분명히 그 내용을 봤지요. 어느 하나도 KOK를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그리고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어, 그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KOK는 한 개도 거래소로 내보내지 않았다. 시장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던 내용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자본 잠식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홍석우 기장과 그 시사멘터리 추적인가 거기에서 어, 그 회사를 찾아갔을 때 관계자 한 사람이 70억 원 들어온 것 같다. 근데 회계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150, 한 9억 정도가 들어온 거지요. 운영비, 개발비 이렇게. 그러면은 KOK 재단은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 KOK 재단은 돈 쌓아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지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 역시 운영 자금이라는 거는 KOK예요. 근데 KOK를 팔아서 줬다? 또는 KOK로
이런 사업에 뭐 예를 들어서 받는 게 KOK다라고 하면은 KOK를 한 개도 안 팔았는데 매출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비트와 이더 테더다.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싸움에, 법정 싸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트 이더의 현재 보관되어 있어야 될 양만 확인을 하면 돼요. 시점은 딱 두 가지죠. 2021년 4월쯤에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계약을 했다고 할 때, 그때 몇 개가 남았는지, 현재 몇 개가 남아있는지, 이 두 개만 확인을 하면은 가장 기본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역추적이 들어가면 돼요. 2021년 4월 달쯤에 몇 개가 남아있었는데 현재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현재의 개수가 동일하다. 그럼 무죄예요. 끝나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아까 제가 비트 이트 그다음에 KOK의 차트를 보여드렸고 가격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2021년 그 그때쯤에는 가격이 전 세계적인 그 모든 그 디지털 자산들이 가격이 막 상승을 엄청나게 했을 때인데 2019년 11월 2020년 쭉 이렇게 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을 때에 비트와 이더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도 낮았지요. 그러면 그때 똑같은 양을 사더라도 같은 금액을 가지고 비트와 이더를 사더라도 그 가격은 그 개수는 현재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더리움이 뭐 130불 뭐 또는 한 200불 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2000 몇백 불 하잖아요. 몇 배예요? 10배예요.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때가 2019년 이때쯤에 예를 들어서 9,600달러 10월 달 정도 되면 9천 조금 넘고 거의 10,000달러가 안 돼요. 이게 거의 어 2020년 9월 10월 되어서야 13,700달러까지 가고 9월 달까지는 거의 만불 또는 만불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6만 불, 7만 불 가면은 몇 배예요? 6배, 7배가 되는 거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어 2000 좀 낮았을 때가 2019년 12월 달에 한 7,100달러 정도 했다 그러면 이때 비트코인을 사서 스테이킹을 해 놓으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한 7,000불 정도 되니까 뭐 넉넉 잡아서 9배는 상승이 최고점으로 계산했을 때는 9배 정도가 되고 현재 또 조금 상승세가 있어요. 4만 한 8천 달러 정도 되던데 비트코인이
그래도 만불 기준으로 해도 거의 5배 가깝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KOK는 특이하게 움직였고 특이하게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특이하게 스테이킹도 몇 종류로 그것도 어 그 상징성 있는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어 그 잡코인의 대장주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을 하는데 이용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 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KOK의 가치가 거래소의 가격이 0.007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 비트와 이더 가지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하나뿐이니까 KOK니까 이제는 그 비트와 이더 테드가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요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것들을 싸그리 다 근데 뭐 무작정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 얍삽하게 지금 이미 그 아주 가격이 낮을 때 엄청 사놓은 이런 개수들은 전부 다 소각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봐가면서 다 매수를 해서 소각 지갑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0.007달러짜리를 얼마 정도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7만 불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공을 두 개, 한 700만 개, 700만 개 정도를 사가지고 소각지갑으로 넣고 또 비슷한 가격대에서 뭐 70만 불을 산다. 그럼 공 두 개로는 7천만 개를 소각지갑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그때부터는 이제 오리지널로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차츰차츰 살금살금 좀, 어, 가격을 좀 올리는 식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세 조작이라기보다는 스테이킹을 일원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래소 가격을 좀 올리고 플랫폼 가격도 7달러 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절반 3.5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갭을 싹 줄여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남아 있어도 이거를 어, 우리 전체가 피해를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를 100분의 1, 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줄여갈 수 있다. 우리는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불행 중 다행에 해당이 되는 그런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은 뭐 전국 설명회 참석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어떠한 그런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자금 세탁으로 움직였던 그런 범죄 수익이 환수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도 수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정상화하는데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은
그놈들이 얼마큼 숨겼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아주 낮게 끄지 잡고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 정도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는 희망의 회로나 희망만 가지고는 이 싸움을 하면은 정말 바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체가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할까 싶은데 이거 말고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어, 잠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잠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어, 3월 3일경 발생한 오입금 장애로 인해 몇 가지 공지해 드릴 사항이 있어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니 회원님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오후 7시 20분에서 9시 25분까지 모든 출금권은 반려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2시간 5분 만에 한수 다시 어, 가져간 걸로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오입금이 생긴 이유가 시스템 점검상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해요. 일단은 그 부분이 우리가 또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어제 엊그젠가 전라도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은 이더리움을 48개를 받았대요. 보입금으로. 48개면은 그 당시에 거의 한 뭐 3,500불, 4,000불 정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3,500불로 해서 48개라고 해도 16만 8천 달러예요. 하나로 따지면은 거의 2억이 좀 넘지요. 2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KOK만으로 저희 KOK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KOK만이 아니다. 그게 결국에 비트 이트 헤더가 있고 게다가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생태계가 그래도 90만이든 뭐 80만이든 90만이든 100만이든 기존에 여기에 참여한 피해자들 프론티어들이 계시고 거기에다가 무료 리프럴로 해서 또 한 90만 내지 100만이 존재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희는 희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정상화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보같이 그냥 뺏기고 뭐 어, 모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하나도 없는 제로 상태가 되는 그런 피해자로서 남지 않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 정도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